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은 행정부라고 하는 거를 못 바꾸셨습니다. 이른바 준사법기관론이라는 게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이런 보루로 쓰이고 있다. 채널A 검언 유착 관련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를 하겠다고 전문수사 자문단을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이었는데 이걸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또 초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일종의 정관 관련 아니냐.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지금 현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수임 제한 기간 연장하는 거, 몰래 변론 요건을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 사건 취급 행위를 요건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를 금지하는 거,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아니 하나도 법안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면은 이걸 보면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 1천만 원 벌금을 2천만 원으로 하고 1년 금지하던 걸 뭐 2년 금지하고 이런 정도인데 아니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거 벌금이라고 치겠습니까? 내에 답변하는 거를 아니 질의할 때 말을 자르고 들어오잖아요. 질의하고 있는데 말을 썼잖아요. 말을 자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답변을 포함해서 맞춰주시죠. 아니 저는 질의 중에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건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까지 포함해서 질의가 맞춰주시죠. 그게 일 원칙입니다. 알았어요. 얼마나 숨길 게 많아서 그러는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합니까? 네,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다 질문하십시오. 윤석열 총장한테 좀 그렇게 위원장님도 한번 주의 한번 적어주세요. 주의 한번. 아이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행정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행정부라고 하는 거를 못 바꾸셨습니다. 이것도 작년 2019년에 10월 달에 이렇게 딱 못 바꾸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제 검찰을 사법부라고 혼동을 하는 게 이게 준사법기관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준사법기관이 있죠. 어느 기관이 준사법기관이죠? 가령 금감위라든가 공정위라든가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은 명확하게 행정부다. 이게 법무부의 외청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재인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준사법기관론이라는 게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이런 보루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얘기하시지만 예우에 따라서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예우받는 게 그게 마치 자기하고 동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은 분명히 행정부 그다음에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아마도 이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법적 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법원과 대등하게 그 지위를 누리기만 한다 네.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것은 네. 차츰 그 폐단을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재판이 시작돼야 이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 개시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요. 제가 정관 예우 또는 정관 특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돼서도 정관 예우에 관련된 이런 특히 검사에 관련된 고검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끊임없이 가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도 이거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관예우 금지 조항이 있으나 자문계약이나 무슨
법률 고문 계약으로 해서 2달에 2억 받고 2년에 17억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이미 또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주진우 변호사 저는 특히 이제 그분 주진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기자 변호인인데 당시에 채널 A 검언 유착 관련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를 하겠다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또 초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일종의 정관 관련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관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다.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지금 현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니 법무부가요. 이미 TF를 만들어가지고 정관특혜 근절 방안을 다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수임 제한 기간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몰래 변론 이런 거를 요건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 사건 취급 행위를 또 뭐 요건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법조 브로커를 금지하는 거 이런 걸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하나도 법안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 1천만 원 벌금을 2천만 원으로 하고 1년 금지하던 걸 뭐 2년 금지하고 이런 정도인데 아니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이 몰래 변론 전화 변론하고 몇 억씩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거 벌금이라고 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좀 국민들 앞에 좀 얘기를 해줘. 이게 2014년에 한번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5년 한 6년 동안 아무것도 못 되고 있는데 문제 의식이 있으나 왜 이것이 추진이 되고 못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힘이 작용되기 때문이냐. 무슨 힘이 뭐 이 안에도 여기도 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고 법제처장님도 계시고 다 그러시지만 이 안에도 판사나 검사들의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이런 게 실제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아까 그런 전화별로 몰래별로 금지하고요. 또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그 위반됐을 때 그런 그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금 그 입법 예고돼서 의견 수렴 중이고요. 네. 11월 내에 그 마치면 그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국회로 넘어온 공이네요. 네, 이거를 국회에서 저희 법사위에서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순천 방향 5편